변리사 물리 셀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모든 물체는 정지에 있다. 자, 정지 문제입니다. 자, 도르래의 마찰과 무게는 모두 무시한다. 자,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면 이것이 조건이니까 이 조건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두 번째, 물체와 책상 표면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는 최소한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정지 마찰 개수는 최소한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마찰력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한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냥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건 무조건 맞으니까 정지 마찰 개수는 최소한 얼마인가 해서 최소한이란 문장이 나왔으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용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그림을 세세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을 세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래쪽으로 mg라는 중력이 가해지고 있고 위쪽으로 장력 t가 가해지는데 t-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니까 이렇게 정지라고 적어주시면 장력 t-는 mg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같은 줄은 장력이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은 줄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줄입니다. 그래서 같은 줄은 장력이 같다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장력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장력은 t-가 되면서 mg가 장력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르래는 그냥 매개체예요. 매개체.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매개체니까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장력이 잡아당겨지고 있고 이 도르래를 중심으로 장력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같은 장력의 방향은 물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장력의 방향이니까 장력의 방향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이 장력 방향. 근데 여기서의 장력은 mg. 그래서 여기다가 장력 t-는 mg라고 이렇게 가볍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줄을 잡아당기는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는 장력은 t. 그 다음에 같은 줄은 장력이 같으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장력도 t. 그런데 이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이쪽 장력하고 이쪽 장력을 더한 것이 같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르래를 기준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이 장력 방향, 도르래를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게 장력, 잡아당기는 게 장력 방향. 그리고 같은 줄은 장력이 같다 해서 여기가 t면 여기가 t고 요 줄하고 얘는 다른 줄이니까 장력은 t-로 m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적으면 이 t는 mg랑 같고 그러므로 t는 2분의 1 mg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논리는 t-라는 장력을 구해주시고요. 아까 한 것처럼 두 번째 논리는 여기를 분석해서 t는 2분의 1 mg라고 구해주시면 이제 논리 두 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리시는 게 좋고 저는 지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하고 저는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그림만 새로 그려서 논리를 따져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물체는 이쪽으로 장력을 얼마 받고 있는가 하면 이쪽으로 장력은 2분의 1 mg를 받고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당연히 마찰력을 받아서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찰력을 언제까지 버티는가 하면 정지 상태에서 움직 시작할 때까지.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버텨주겠죠.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버텨주고, 얘가 정지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의 최소 마찰력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요. 여기다가 그러므로 얘가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버틴다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얘네들은 거의 같다. 왜냐하면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될 때까지 버텨주는 마찰력이다. 그래서 거의 같을 때까지 버텨주면 되고, 얘가 커지는 순간, 얘가 얘보다 커지는 순간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최대 정지 마찰력을 적어주시고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뮤 n이고 수평면이니까 뮤 mg가 결론인데,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그리고 얘도 고정된 상태에서, 얘도 정해져 있죠. 2분의 1 mg로. 이쪽이 상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가 굉장히 크다면 무조건 못 움직입니다. 왜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엄청 크니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거죠. 최대 정지 마찰력을 낮춥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를 쭉 낮춰갖고 최소값이 되게 만들고, 이 최소값은 얘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하기 직전의 값. 그래서 최소 정지 마찰 계수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따졌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이쪽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적고 무조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논리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를 적어봤고요. 그러면 다 푼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하고 뭐가 같은가 하면은 이쪽의 장력인 2분의 1 mg하고 이쪽의 최대 정지 마찰력인 것이 거의 같을 때 이 마찰 계수는 자연스럽게 최소 정지 마찰 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1번 뭐하고 뭐가 같지? 그러면 뮤 mg하고 2분의 1 mg가 같으면 이것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논리를 설명했는데, 그런 논리를 자세히 알 필요 없이 그냥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요 2분의 1 mg가 같으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고 최소 정지 마찰 계수는 2분의 1 m 나누기 m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번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잘 읽고 푸셔야 돼요. 두 번째는 4번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질량 10kg의 물체가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자,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게 조건이죠.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일정한 속도에다 강조를 하시고 자, 빗면의 마찰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리마인드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정한 속력이라면 또는 일정한 속도라면 등속도죠. 그러면 등속도면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0이면 F는 ma에서 가속도가 0이니까 F가 0인데 F를 뭐라고 읽는가 하면 합력, 알짜임, 전체 힘 이렇게 읽죠. 합력, 알짜임, 전체 힘. 그 다음에 물체가 2개 이상 있으면 외력.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적으면 물체가 2개 이상 있으니까 모든 외력의 합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요것은 필수 공식이니까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외력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물체가 2개 이상 이럴 때는 모든 외력의 합력은 0이다라고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좀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풀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두 물체 이상이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 이 물체하고 이 물체 사이에 있는 장력은 내력이니까 무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장력은 내력이 된다. 왜냐하면은 이 물체하고 이 물체 사이에 있는 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체를 한꺼번에 볼 때는 내력은 무시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면 4kg을 아래쪽으로 40N의 중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공식이 경사면 힘 공식은 mg 사인 세타가 경사면 힘이라고 부르는 힘이죠. mg 사인 세타가. 그러면 여기다 30도를 집어넣고 요거를 가볍게 계산해 주시면 여기다 10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50N으로 경사면을 내려가려는 힘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50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대요. 그리고 얘는 따라서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한 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내려가면 얘는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모든 외력을 합쳐서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외력 중에서 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이쪽으로는 마찰력 F를 등장시켜서 자, 운동 방향으로 도와주는 힘은 50N,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반대로 마찰력 하나, 운동 방향의 반대로 마찰력 하나, 아니 중력 하나. 그래서 요 힘들이 같으면 알짜임이 0이 되기 때문에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이것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림을 보시면서 운동을 도와주는 외력 50N, 그 다음에 운동을 방해하는 외력,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는 외력, 마찰력. 그래서 요 사이의 힘이 아닌 이상 다 외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적으면 50N은 마찰력 더하기 40N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면 마찰력은 10N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도 4번 문제인데, 이제 피트 기출문제, 피트 쪽 문제인데, 어쨌든 변리사 문제, 기출문제하고 경향이 같아서 이제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물체를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의 각으로 초기 속력 30m/s로 던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는 2초 후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P점에 도달하였다. 물체가 던져진 지점으로부터 P까지의 수평거리는 R이고 물체는 동일 연직면에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 해서 이 그림을 말로 설명하고 있고 단 하나 물체가 P점에 도착했을 때 걸린 시간은 2초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래요. 그러면 얘는 2차원 포물선 운동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기본적인 절차를 적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조건 1번. 1번은 얘를 2차원 운동이니까 2차원 운동은 X축 운동, 그 다음에 Y축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 방법으로 푸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걸 먼저 적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이제 분석하는데 두 번째는 일단은 X축 속도하고 Y축 속도를 분해합니다. 2번. 그래서 X축 초속도 Vx하고 Vy를 그려놓기. 요게 이제 두 번째 절차죠. 그래서 절차대로 풀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최적화시킨 거예요, 최적화. 그래서 이 절차대로 안 풀으셔도 되지만은 절차대로 푸시는 게 훨씬 논리적이고 풀이가 괜찮으니까 이 절차를 따라가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초속도가 30으로 주어졌는데 2차 운동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Y축하고 X축으로 처음 속도를 분해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Vx라고 적고 얘가 초속도죠. 그러면 여기다가 Vx라고 적고 얘는 V0 곱하기 그러니까 3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Vy는 30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적어놓고 얘가 필수입니다. 이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놔서 얘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옆에다 적어야 되는데 얘는 중력을 이쪽으로 받는데, 그렇죠? 중력 가속도나 중력은 이쪽인데 얘가 X축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얘는 등속 운동이구나. 그래서 X축 방향의 운동을 판단하시고, Y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얘가 이걸로 올라가는데 Y축만 보는 거예요. Y축만. 얘가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중력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은 Y축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이구나. 그래서 Y축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놓으시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요거를 판단해 놓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풀이할 때 따라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X축 이동거리는 R이래요. 그리고 R은 몰라야지. 무슨 값인지. 그럼 Y축 변이는 Y축을 보는 거니까 옆에다가 Y축이라고 적고, Y축은
여기가 변이에요, 변이. 그러면은 Y축으로 시작점을 잡고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그게 변이니까 이렇게 그림에다가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이렇게 해놓고 Y축으로는 여기서 시작할 필요 없죠. 여기가 다 Y축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Y축은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직선거리, 이것이 변이고, 그 다음에 변이를 아니까 Y축은 변이가 10m인 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Y 방향으로는, Y축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적고, Y축은 연직 상방 운동을 하니까 공식이 V는 이게 변이를 가지고 푸는 거니까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연직 상방 공식을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연직 상방 공식을 적고, 두 번째는 얘가 변이니까 변이라고 또박또박 적고, 그 다음에 변이는 몇 미터가 됩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10m 지점에 도착했죠? 그래서 10m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초속도는 아까 구해놨죠? 30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다가 30 사인 세타라고 하고, 도착 시간은 2초 빼기 2분의 1 g는 5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 5, 20이니까 넘어가면 30. 30은 30 사인 세타 곱하기 2. 약분 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러므로 세타는 30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타가 30도인 걸 구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세타는 30도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니은을 해봅시다. R은 30m이다인데 평범한 수평 이동거리를 물어봤어요. 요 R은 얼마입니까? R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R은 얼마라고 그랬는데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얘를 좀 얘를 지웁시다. 얘를 지우고 이제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두 번째는 X축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니까 등속 운동 공식인 S는 미안합니다. 포물선 운동은 보통 R을 쓰고 VXT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X축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등속 운동 공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R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R이라고 적고, VX는 아까 그려놓은 게 있죠? 3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는 2초 걸렸다.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주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여기가 30도인 걸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R은 30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가 돼서 약분 R은 30 루트 3 미터가 돼서 2번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Y축 초속도는 요거고요. 얘가 처음 속도죠? 초속도. 그 다음에 최고점이 되면
VY는 0입니다. 이거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최고점이 되면 VY는 0이고, 자, 그 다음에 사족을 하나 붙이면 이쪽으로 VX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다 지우고요. VX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VX는 V0 코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적는 것이 다른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VX를 적어주시면 되고, 최고점에서 Y축 속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0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최고점 정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점을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얘를 일단 지우고요. 자, 디귿은 이제 최고점 문제니까 여기다가 디귿 해놓고, 디귿은 Y축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이다 라고 판단한 것을 적어주시고요. 이제 속도 문제니까 연직 상방 운동 공식, 속도는 V0 마이너스 GT가 연직 상방 운동 속도 공식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시작 속도니까 V0 사인 세타로 시작했고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T는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30, 그 다음에 얘는 30도. 그러면 얘는 3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5, 여기가 10. 그러므로 T는 1.5초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의 답을 봤더니 1.5초가 돼서 디귿은 맞는 답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이 맞아서 답은 3번.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불편하지만은 계속해서 이것을 남겨놓은 이유는 포물선 운동은 별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류의 포물선 운동 문제가 나오면 2차 운동이니까 X축 운동, Y축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요. 문제를 보시고 일단은 X축 속도, Y축 속도를 해주신 다음에 이걸 보고 성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격을 파악했더니 X축 방향으로는 건드리는 힘이 없으니까 등속 운동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실제로는 Y축만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이니까 연직 상방 운동이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을 푸시면 되니까 이 절차 자체를 외우셔서, 특히 물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절차 자체를 외우셔서 이 절차대로 풀어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도 빨리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배우실 때는 절차대로 풀이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 남겨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 설명하려고 남겨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5번 문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이따가 유명한 문제 이렇게 적고요. 자, 이 유명한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있으니까 확실하게 풀고 나서 결과를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유명한 문제. 그림과 같이 지면에 연직으로 서 있는 벽을 향해서 45도의 방향으로 V로 물체를 던졌더니 물체는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였다. 자, 그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벽까지의 거리 L과 물체가 벽에 부딪힌 점의 높이 H와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석해서 결론적으로 L과 H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이것이 이제 조건이니까 L과 H의 관계를 이제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배웠던 걸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원 운동이죠. 운동이니까 X축하고 Y축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일단은 속도를 분해해 봅시다. 그러면 속도를 분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속도를 분해하면 이쪽은 Vx라고 하는 초속도가 나오는데, 자, Vx라고 하는 초속도가 나오는데 얘는 V 곱하기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Vy라고 하는 V 곱하기 사인 45도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차로 속도를 분해해 봤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하니까 이쪽으로는 계속 등소 운동을 하고 얘는 올라가서 결국 여기 부딪혔다. 그럼 연직 상방 운동이죠. 그럼 옆에다가 그러므로 X축은 등소 운동을 하고 Y축은 연직 상방 운동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풀어주시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Vx, Vy 표시. 이렇게 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풀 준비를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연습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유명한 문제인가 하면 이제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푸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날아가서 벽에 부딪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물체는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였대요. 그러면 이것의 해석은 이거죠. 얘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벽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충돌했다고 하는 것은 Y축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Vy 속도가 0이니까 X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수직으로 부딪히겠죠. 그래서 수직으로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Y 속도가 0이다. 왜냐하면 X축으로만 이동해야지 정확하게 직각이 되겠죠. 얘랑 벽하고. Y축 이동이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X축만 이동하니까 수직으로 부딪히게 되고, 다른 말로는 Vy가 0이니까 최고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최고점이란 뜻을 다르게 벽에 수직으로 부딪혔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분석하신 다음에 외워놓으시면 돼요. 벽에 수직으로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최고점으로 부딪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Y축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중력은 알다시피 등가속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아까처럼 X축 변이하고 Y축 변이를 이용해서 푸는 건 맞는데, 일단은 식을 좀 다르게 해서 풀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은 등속 운동이니까 가볍게, X축은 등속 운동이니까 기본식 R은 VXT라고 적는 것이 포물체 운동의 기본이니까 이렇게 기본 공식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깔끔하게 적어주면 여기다가 L이라고 부르죠. L. 그 다음에 초속도는 L은 루트 2분의 V, 시간은 T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X축을 분석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Y축은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공식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초속도를 알고 나중 속도를 알고 등가 속도래요.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초속도를 알고 나중 속도를 알고 등가 속도래요. 그러면 Y축은 연직상방 운동인데 사실은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여기다가 등가 속도일 때 S는 V 바 T로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필수 공식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 바는 평균 속도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V0 플러스 V이다. 해서 평균 속도 공식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렇다면 처음 속도는 알고 있는데 나중 속도는 0으로 또 알고 있어. 그러면 지워 주시고요. 그러므로 평균 속도는 2분의 V0가 된다. 이렇게 가볍게 풀이를 한번 새로운 풀이를 적어 주시고요. 얘가 Y축이 연직상방이긴 맞는데 Y축은 연직상방이지만은 등가속도 운동도 되니까 요거를 써서 S는 V 바 T로 계산하자. 이게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물론 연직상방 공식으로 푸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안 풀 거고요. 이걸 푸는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서 푸는 거니까 이거 추천. 그러면 S는 올라간 높이니까 H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식을 적어주시면 H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계산했더니 2분의 V가 되니까 2분의 1 루트 2분의 V가 될 것이고 걸린 시간은 T이다. 그래서 X축으로 여기 도착했을 때 Y축으로 여기 도착해야지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시간은 같아요. X축하고 Y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게 포물선 운동이니까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포물체 운동이니까 항상 시간은 같죠. 그러면 위아래를 비교해 보니까 L과 L 대 H는 비교해 보니까 몇 대 몇이 되는가 하면은 얘는 똑같죠? 그리고 얘도 똑같고 얘는 똑같고 얘도 똑같으니까 비교해 보면 1대 2분의 1이 되죠. 다른 말로 2대 1이다. 그래서 45도로 물체를 던졌을 때 L과 H의 관계, 밑변과 높이의 관계는 2대 1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결과니까 요거를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에서 Y축은 연직상방이지만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풀이라서 이 풀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 문제는 좀 과하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결과를 외우자. 시험에 나오면 냉큼 풀지 말고 이걸로 맞출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 속도로 푸는 것이 압도적으로 편하니까 평균 속도로 푸는 거를 한번 해보자.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 여기가 더 길죠, 당연히.
이쪽이 더 기니까 2대 1이다.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물체 운동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싹 지우고요. 싹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셀프 문제.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높이가 H는 15m인 지점에서 속력 V0로 수평 방향에 대해서 45도의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럴 때 아래쪽을 읽어보면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물체가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30m이다. V0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출발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30m이다. 그 다음에 질문은 V0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V0는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쓱 보니까 H는 15m라고 했죠? 여기도 밑줄. H는 15m. 여기도 포인트 잡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는 15m.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요거는 표시해 놓읍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30m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는 15m는 이제 여기 표시한 거를 참고로 하면 되겠고, 네, 원리 원칙대로 풉시다. 1번. 네, 익숙해지면 이 짓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셀프 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절차를 따라서 1번 2차원 운동이니까 X축 운동하고 Y축 운동으로 나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VX하고 VY를 그림에다 표시한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VX는 이쪽 방향으로 V0 곱하기 코사인 45도.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코사인 45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VX는 루트 2분의 1 V0. 이쪽으로 VY는 루트 2분의 1 V0.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중력은 이쪽이니까 판단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포물체 운동하는 동안에 X축으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Y축으로는 올라갔다 떨어진다. 그러면 연직상방 운동이죠.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속력을 X축, Y축으로 분해한 다음에 판단했더니 X축은 등속 운동을 하고 Y축은 연직 상방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운동이라고 적어주시면 완성. 이렇게 해서 판단 기준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질문은 조건을 변위로 줬죠. 그리고 조건을 H를 줬어요. H.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이제 그림이 이제 살짝 안 보이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가면 플러스 S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초속도가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여기다가 초속도가
기준이 되니까 얘가 기준선이 이렇게 되고 얘가 이 기준선이 얘가 앞으로 가면 플러스 S 초속도에 맞춰서 초속도가 이쪽 방향이면 같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S 근데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도착했대요.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S 지역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S 지역. 그러면 이 H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처음 위치부터 도착 위치까지 선을 긋고 처음 위치부터 도착 위치까지 선을 긋고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변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변인데 변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변이는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30m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앞쪽으로 가면 플러스 S고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결국 뒤쪽으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S 그러면 H가 15m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H 마이너스 30m라고 표시하자. 그래서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변이가 마이너스 30인 거를 확실히 이해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초속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에 위로 출발했기 때문에 변이가 이쪽이 플러스이고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도착한 거는 뒤쪽이기 때문에 변이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자유낙하는 처음에 또는 연직 하방은 이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아래쪽이 플러스 S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처음에 출발했으면 이쪽이 플러스 S가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룰에 맞춰서 얘는 마이너스 변이값이다. 이걸로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시면 X축은 등속운동이니까 등속운동 공식으로 1번 X축은 R은 VXT라고 깔끔하게 적어주시고 얘가 공식이니까 강조하고 몇 미터 도착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30m 그 다음에 VX는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V0죠. V0 그 다음에 시간은 모르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처음 식이 있고요. 모르는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Y축은 연직 상방 운동이니까 Y축은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깔끔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식을 적은 다음에 요 S는 마이너스 30. 그래서 학생들의 90% 이상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안 붙여서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루트 2분의 1 V0t. 얘는 뭐를 가리켜요? 요 처음 속도를 가리키죠. 요 처음 속도. 처음 속도. 45도라서 X축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라고 적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두 식을 연립하면 되는데 대부분 시간 t는 30 루트 2라고 적고 V0로 넘겨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연의 일치로 여기가 같기 때문에 요거는 30이다. 45도일 때 주로 쓰는 수법인데 얘를 깔끔하게 3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간 t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30은 30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는 미안합니다. 싹 하고 둘이 곱하면 5죠. 5 곱하기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V0의 제곱
30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V0의 제곱 30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고, 그쵸. 내가 숫자가 이상해서 한참 봤어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정신줄을 놨군요. 15m였죠, 15m. 그래서 이상한 숫자인데 하고 봤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15m. 그러면 여기가 15m. 아이고, 인강을 깔끔하게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지저분한 일이 벌어져 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싹 지우고. 자,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15는 30 마이너스 그 다음에 5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5고 t는 v0의 제곱 그 다음에 30의 제곱 곱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45는 마이너스 5 곱하기 v0의 제곱 30의 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약분하면 9죠. 그러면 9는 v0의 제곱 30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고 양쪽을 루트를 씌우면 3은 v0 그 다음에 30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v0는 10 루트 2 미터 퍼 세크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미친 짓을 한번 했는데 H는 15m인데 저도 어이가 없네요. 자,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조할 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요걸 강조해서 마지막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셀프 문제 두 번째 셀프 문제는 여기까지 찍고요. 나머지 3회도 빠른 시일 내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